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류용접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교류용접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은 교류용접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용접기의 특징, 첫 번째는 아크솔림이 없다는 거죠. 아크솔림이 뭐예요?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은요. 모재를 이렇게 홍광을 해서 개선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용접할 때는 여기부터 차근차근 용접해야 되겠죠? 이렇게 앞을 용접하면 용접봉으로 이렇게 해서 용접하면은 여기 뒤에까지 다 용접되는 거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요. 여기 다 녹는 거죠. 이렇게 녹아서 용접하는 거 이거를 백릴낸다. 현장에 백낸다고 그러죠? 백낸다고도 하고 뭐 이면비드라고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이 아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막 녹으면서 이렇게 용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크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려가지고 휘어서 막 여기가 용접돼 버리는 거죠. 그럼 내 지금 여기 용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용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크가 이렇게 쏠리는 거 이걸 아크 쏠림이라고 그러는데 교룡접기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안 일어날까요? 한 번은 모재가 플러스 했다가 한 번은 용접봉이 플러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 됐다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됐다 왔다 갔다 하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직용접기는 어때요? 직용접기는 얘가 많이 플러스면은 얘가 계속 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쉬기 시작하면 다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룡접기는 아크 쏠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크가 쏠리면 안 되는 용접을 할 때는 교룡접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용접할 때 열을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피법아크 용접으로 많이 하거든요. 열을 많이 받거나 압을 많이 받는 용접할 때는 특히 크롬이 많이 들어있거나 크롬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크랙이 잘 생기거든요. 용접하기도 까다롭고 퍼지도 해야 되고요. 퍼지가 뭔지 아신가요? 퍼지 같은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런 거 할 때는 아크솔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크로 용접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할 때는 교룡접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직용접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당연히 아크 쏠리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무바 전압이 높다. 무바 전압이 높다가 아크 용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바 전압은 뭐예요? 무바 전압.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수화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화 특성. 어, 수화 특성.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예요. 그러면 처음에 용접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전압이 높았다가 용접을 하면 이렇게 점점 전압이 내려가요. 이렇게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요때요.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요때 전압, 여기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다 그럽니다. 무부하 전압, 용접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무부하 전압이 교룡접기는 70에서 80V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용접기는 어떨까요? 직용접기는 40에서 60V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부하 전압이 20에서 30V 정도 되면은요. 됐을 때 통전이 되면 사람이 전기에 통하게 되면 언제 그런 거 느낄 수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젖은 장갑 같은 걸로 막 용접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었는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통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20에서 30V의 전압이 걸렸을 때 이렇게 송전되면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요. 근육이 수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찌릿찌릿하다 이 말이에요.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V가 되면은요, 50V 사람이 통전되면, 심장이 약하신 분은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0V부터 위험한 거죠. 세 번째, 110V, 뭐 220V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죽을 수 있어요. 380 이런 거는 즉시 죽겠죠? 네. 위험하단 말이에요. 50V 이상부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버 전압이 70에서 80V라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게 통전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크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하단대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불안정하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용접을 하면 두 모재를 이렇게 용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번은 플러스에다가 얘만 한 플러스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한 번은 잘 녹았다가 얘가 한 번 잘 녹았다가 얘가 좀 녹을만 하면 얘가 잘 녹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크가 불안정해요. 직류 용접은 어떨까요? 직류 용접은 이게 직류 전극성이라고 그러죠. 모재가 플러스이고 토치가 마이너스인 거 이거를 직류 전극성이라 하잖아요. 70에서 80의 열이 플러스로 가죠. 그럼 아크가 이렇게 잘 내려와 가지고 안정되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크가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교리 용접기는. 그래서 처음에 그 용접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교리 용접기로 이제 시험은 우리가 보통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모두 실기가 있잖아요. 실기가 있는데 실기에서 피복아크 용접에 관련된 거는 모두 교리 용접기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용접 연습을 뭘로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교리 용접기로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직류 용접기는 아크가 좀 안정돼 있어서 조금 더 용접하기가 좀 쉽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험 보시는 거는 똑같은 시험장에 있는 비슷한 걸로 교리 용접기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용접 하시다 보면은 뭐 교리 용접기나 직류 용접기나 똑같아요. 다 잘 되죠? 다 잘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전격의 위험이 높다. 네 번째, 전격의 위험이 높다. 전격이라는 게 뭐예요? 전격. 전격은 전기 충격입니다. 전기 충격의 위험이 높다. 왜 그럴까요? 무버와 전압이 높잖아요. 70에서 80V니까 50V만 넘어도 만약에 통전되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가 죽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격의 위험, 전기 충격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격이 저가이다. 교룡적기가 가격이 저가라는 거는 뭐 만원, 2만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직류용접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룡적기 100만원이다. 근데 비싼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직룡적기에 비해서 저가이다. 직룡기 뭐 1000만원인데 교룡적기는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교룡적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룡적기 뚜껑을 이렇게 교룡적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교룡적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뚜껑이 이렇게 여기 열고 뚜껑 열어보면은 안에 철판 같은 거 막 있어요. 철판 같은 게 막 있고 구리로 막 이렇게 감겨져 있고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주 되게 간단합니다. 교룡적기는. 근데 직룡적기는 요 안에 보면은 막 이상한 전기장치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기판 같은 것도 있고 막 하여튼 좀 복잡해요. 이래저래 복잡해요. 교량적기는 단순하다 보니까 고장도 잘 안 나요. 고장도 안 나고 또 고장 나더라도 수리가 좀 용이하겠죠. 어쨌든 그 고장 나면은 교량적기든 직룡적기든 저희가 못 고칩니다. 저희는 뭐 까막눈이니까 가도 용접을 우리가 잘하는 거지 기계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열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뭐 1588에 뭐 3333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33XXXX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 전화하시면 와서 출장 와서 다 고쳐주십니다. 아니면 그 용접기 파는 곳에 가져가서 고쳐달라면은 다 고쳐주십니다. 굳이 이거 열어가지고 괜히 감전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직용접기와 교류용접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직용접기는 아크는 어떨까요? 아크는
직용적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교룡적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정해요. 자, 무버전압 어떨까요? 무버전압은 직용적기는 40에서 60V, 교룡적기는 70에서 80V 해서 교룡적기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격의 위험은 어때? 전격 위험은 직용적기는 전격 위험이 별로 없지만,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조금 낮죠. 교룡적기에 비해서. 하지만 교룡적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직용적기도 40에서 60%니까 적다고 볼 수는 없죠. 좀 교룡적기 비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구조는 직용적기 굉장히 복잡하죠. 교룡적기는 단순합니다. 고장나는 거 어때? 직용적기는 고장 잘 나요. 그래서 고장나면 못 고쳐요. 자, 우리가 못 고친다 했죠. 근데 교룡적기는 거의 고장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크솔림 어떨까요? 아크솔림 직용적기는 아크솔림 있다 그랬죠? 교룡적기는 없어요. 가격은 직용적기가 좀 더 고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거 한번 좋죠? 네, 댓글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가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예상 문제 볼게요.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변압기는 어떤 게 적합한가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용접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 이렇게 요새 공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보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우리는 낯설죠. 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변압기는 누설 변압기, 누설 변압기가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변압기입니다. 정전류 특성이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울 텐데요. 정전류 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누설 변압기가 아크 용접 사용 변압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상식이니까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실 테니까요. 예상 문제 두 번째 문제. 교류 아크 용접기 규격에서 AW300에 30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건데요. 용접기가 보면 용접기 이렇게 있잖아요. 정면에 보면 이렇게 이것저것 달려 있기도 하고 껐다 켰다 하는 것 장치도 있고 창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디지털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몇 암페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버튼 같은 거 막 있는데 여기 상표가 써 있는데 보통 상표에 AW30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W300에 300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AW는 뭘까요? 일단 A는 AC를 의미해요. AC가 뭐예요? 교류잖아요. 교류. 이거는 교류 용접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뒤에 W는 웰딩이죠. 웰더 이런 거 용접기라는 뜻이에요. AC는 AW는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교류 용접기죠. 그러면 DW는 뭐예요? DW는 DC잖아요.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W는 직류 용접기다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DW 됐으면 직류 용접기라는 뜻이에요. AW300이다 그러면 300은 전격 2차 전류입니다. 전격 2차 전류. 그럼 전격 2차 전류란 건 뭐냐? 여기 용접 처음에 배전판에서 용접하잖아요. 220이든 380이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1차 측이라고 그래요. 1차 측 전원이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플러스는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고요. 마이너스 쪽에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홀더에 빼서 용접을 막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부하 걸리는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 이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2차 측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 걸리는 전류값.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접할 수 있다. 그런 거. 300A까지는 이 용접기를 용접해도 무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AW300이라는 건 전격 2차 전류가 300A다. 그러니까, AW는 교류용접기라는 뜻이고, 300A는 전격 2차 전류. 그러니까, 2차 전류 300A까지는 용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전격 2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자, 다음 문제. 코일의 감긴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하는 교류압 용접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코일이 실제로 감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용접기를 열어보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코일이 감긴 수 이만큼만 감겨 있고, 여기 이만큼 감겨 있고, 여기 더 많이 감겨 있잖아요. 1번에다 탭을 꽂거나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 선풍기처럼 돌리는 것, 선풍기 옛날 선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1단, 2단, 3단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꽂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1, 2, 3 하면 전류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값 미세하게 조정할 수 없지만은 반복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거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은 이면 비드 작업할 때는 1번 쓰고 표면 비드 할 때는 2번 쓰고 체온 비드 할 때는 3번 꽂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좋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용접기를 남들이 못 만지게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전류값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맞춰놓거든요. 막 선도 그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반복된 작업할 때는 탭 전환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답은 어쨌든 탭 전환형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 4번 문제 볼까요?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교하여 교류 아크 용접기 특징이 아닌 거네. 이게 문제 요 앞에 뭐예요?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교하여 여기는 있으나 마나한 말이잖아요. 교류 용접기 특징이 아닌 것만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문제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 많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전격의 위험이 높다. 그렇죠. 전격 위험이 높죠? 왜 그래요? 무버 전압이 높기 때문이죠. 무버 전압이 교류용접기는 70에서 80V가 있기 때문에 무버 전압이 높고 전격의 위험이 높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죠? 근데 고장날 일 거의 없어요. 아크 쏠림이 없고요. 교류용접기예요. 무버 전압이 높다가 돼야죠. 높다. 낮다가 아니가 직용접기에 비해서 부하전압이 높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용접기의 사용률, 허용 사용률, 용률, 효율.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의 사용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률이란 뭐냐면은 용접기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냐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총 작업을 10시간 했어요. 10시간. 10시간 했는데 그 중에서 7시간을 용접했어요. 그러면 용접기 사용을 얼마나 한 거예요? 사용률이라는 거는 사용률은 총 작업 시간이죠. 10시간이 총 작업 시간에서 시간이죠. 7시간은 뭐예요? 용접 1시간이잖아요. 용접 시간 아까 시간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용접 1시간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70% 되는 거잖아요. 70%.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여기 사용률, 허용 사용, 용률, 효용 나오면은 막 포기하시는 분, 계산 문제 나오면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은 용접을 했고요. 용접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용접기 사용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작업 시간이 7시간 더하기 3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크 시간, 용접한 시간 7시간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예요? 10분의 7 곱하기 100 해서 이거는 7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보다 어렵게 안 나와요. 이런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올해 이런 게 나오면은 더 쉽잖아요. 그죠? 오늘 아주 난리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